이것이 이슈다. 예, 오늘도 북한의 군사 도발 이 가능성과 관련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장광일 동양대 국방기술대학장 그리고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한 데 이어서 핵실험 가능성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데 장거리 로켓 발사하고 핵실험은 뭐 각각 다른 군사 도발이 되겠습니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예. 우선 이 8.15 합의가 있고 난 직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 고 박사님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9월 말 또는 10월 초쯤 이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가 터질 것이다 하는 불확실성에 우리가 얘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기억납니다. 그것이 이제 가시화 현실화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참 긴 터널을 빠져나와 가지고 따뜻한 햇살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 찰나에 다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이런 느낌인데, 사실 상황이 상당히 엄중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조금 우리가 경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지금 측면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마 하겠나 이런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핵 문제라든지 또는 미사일 문제 두 가지 중에서 경우의 수는 제가 볼 때 한 4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는 거. 둘 다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각각 미사일 또는 핵실험을 하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렇게 말로만 둘 다 안 하고 해놓고 말로만 좀 분위기 잡는 거. 이런 경우를 보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참 이거 북한의 행태를 예단하기는 참 어렵지만은 이 노동당 창설 기념일과 내부적인 어떤 과시를 위해서는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높지 않는가.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핵실험까지는 핵실험까지는 조금 아마 너무 상황이 엄중하고 북한이 감내해야 될 수준을 넘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비교적 높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예측이 됩니다. 박휘락 대학원장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까지 북한이 항상 미사일 실험을 먼저 하고 한 달쯤 있다가 핵실험을 했죠. 2009년도에 보시면 4월에 미사일 쏘고 5월에 핵실험을 했고, 또 2012년 12월에 미사일을 쏘고 그다음에 13년 2월에 핵실험을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거의 이제 가는데, 지금 현재 가장 높은 거는 뭐 장 교수님 말처럼 이제 뭐 미사일 실험이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당한 준비를 거쳤고 또 북한이 이제 일단 3차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기는 일단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미국에 이제 쏘는 그런 실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과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핵실험 그 이후에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로켓 발사를 하고 한두 달 있다가 핵실험을 하는 이 일종의 이 정형화된 공식,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로켓하고 그다음에 핵이 항상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 차원에서 이제 뭐 아마 로켓만 있어도 안 되고 핵무기만 있어도 안 되니까 그걸 함께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운반체 기술을 딱 선보이고 나서 여기에 탑재할 핵무기를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다.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고, 이제 조금 부과한다면은 미사일 발사 직후에 유엔으로부터 결의를 받습니다. 결의를 받고 결의에도 연연치 않고 우린 우리 갈 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뭐 나름대로 시나리오는 정해져 있겠지만은 핵실험을 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에도 그랬고 또 2012년, 13년도에도 한두 달 간격으로 그렇게 사실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똑같이 그렇게 갈 거라고는 보진 않지만은 어쨌든 미사일은 일단 발사를 한다라고 보고 준비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뭐 지금까지 했던 미사일을 또 한 번 발사한다거나 하는 걸로는 별로 무력 시위와 도발의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나은, 근데 사거리가 더 길어진다거나 뭐 더 높이 올라간다거나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한다면. 그렇죠. 아무래도 벌써 이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발사 장치부터 뭐 한 40몇 메타에서 지금 거의 한 60m 가까이 1.5배 내지 2배 가까이 높아졌거든요. 그 얘기는 추진체를 더 크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 사거리를 갖다가 연장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준비를 갖췄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발사한다면은 2012년 12월 12일 날 발사했던 이제 네. 그 광명성 3호 네네. 그거보다는 사거리도 길고 그때 발사했던 게 한 사거리 10,000km? 예, 10,000km가 1000km 정도? 예. 근데 이번에 그거를 발사대 자체가 1.5배 정도로 더 높아져서 연료를 더 실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미사일 사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더 길어질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정확히 예단할 수 없지만 한 12,000, 13,000까지 정도는 갈 수 있겠죠. 12,000, 13,000이면 미국 충분히. 어디나 워싱턴까지 가능합니까? 그럼요. 예, 그렇죠. 10,000에서 대략 한 15,000 정도까지는 조금 이렇게 넓게 좁게 잡았을 예. 때 그 정도 간다고 봐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탑재하는 위성의 예. 무게를 지난번 같은 경우에 한 100kg 정도 무게뿐이 안 나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성을 올리고 놓고 나서도 사실은 위성으로서의 구실을 전혀 못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게도 뭐 지금 북한 스스로가 얘기하는 관측 위성의 수준을 넘어서 실제 이제 위성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1,000km 돼야 된다는데 예. 그 전문가들 판단으로서는 북한이 1,000km까지의 위성을 올릴 수 있는 기술 수준은 지금 도달하지 않지 않느냐 예. 하는 이제 그런 평가를 하고 있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사실 위성을 올리고 나서 통신을 해야지 사실은 위성으로서의 그렇죠. 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새로운 이 IT 기술 이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이 뭐 통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이런 정도가 된다면은 그거는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선 북한 내부용으로도 예. 이 김정은의 치적이나 업적으로 알겠습니다. 과시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저 박희라 원장님, 보통 이렇게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쏘거나 뭐 미사일을 쏘거나 할 때 뭐 이 국제 해사위한테 통보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 경로에 배를 못 지나다니지 말라고 경고한다거나, 또는 무슨 공식적으로 국방위가 성명을 낸다거나, 뭐 되게 이제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사실 이 얘기가 뭐 무슨 기자회견 비슷하게 북한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 뭐 국방이라든지 북한의 그 이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이 얘기가 일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4가지 가능성 중에 그냥 좀 바람만 좀 잡고 안 할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이거를 뭐 지나치게 보다는 원자력 연구원장이 제 생각엔 기자 질문에 자기가 맡은 바 소임을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뭐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임박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는 그 발표를 보면서 한 가지가 그 5메가와트의 그 흑연 감속로 그거의 용도를 조절 변경을 해서 재정비해서 정상 가동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통일연구원에서 올해 나온 그 책자를 이렇게 보면 이제 북한이 앞으로 만들어야 될 게 지금 이제 플루토늄하고 우라늄 거의 만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증폭 핵분열탄인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삼중수소가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삼중수소를 만드는 게 뭐 제가 보니까 리튬 6라고 거기서 만드는데 그걸 만들려면 이제 이 원자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변 핵발전소를 재가동한다 했을 때 국민들 그 다시 플루토늄을 빼내서 추가적인 그 플루토늄 핵무기를 만든 걸로 생각하는데 그 연구원의 말은 그게 아니고 거기서 삼중수소를 만들어서 증폭 핵분열탄을 만들면 동일한 그 플루토늄 양으로도 2배 내지 5배의 위력을 높일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오메가 흑연 감속로의 용도를 변경 조절했다는 것이 아마 그런 그 삼중 수소를 만드는 용도 변경 조절해서 증폭 핵분열탄을 만들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수소폭탄을 가는 그런 단계를 밟아가지 않나 이렇게 조금 추정이 됩니다. 지금 원자폭탄보다 수소폭탄의 파괴력이 워낙 커서 지금 수폭은 아예 그 핵실험 자체를 지금 뭐 미국을 비롯해서 어떤 나라도 지금 하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증폭 핵분열탄 이거는 그러면 뭐 몇 중간 단계라고 가지고 보시면 있습니까? 안 갖고 지금 이제 만들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러시아, 소련이나 이런 데서 그런 데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폭발력이 큰 겁니까?
뭐 그렇게 크지는 않죠. 뭐 그러나 기존 이제 그 핵폭탄의 동일한 질량 2배 내지 5배라고 말하면 최대 5배까지 낼 수 있으니까 예. 예를 들어서 10KT의 핵무기를 50KT 위력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크죠. 그것만으로 상당한 수소폭탄으로 가는 지금 우리 중간 중간 단계라고 보면 아주 쉽게 설명할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북한 스스로가 뭐 얘기했던 핵 내성 그러니까 핵실험을 이제 우리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두 가지의 이제 새로운 이 양상이 나오지 않겠나가 추측이 됩니다. 첫째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위력을 지난번보다 훨씬 그 이제 3차 핵실험 2013년 그 2월 달에 했던 그것보다는 훨씬 위력이 강한 이를테면 이제 지진파 규모가 그때가 4.95 그다음에 이제 이 무기 위력으로 따졌을 때 6, 7킬로톤의 이 위력을 과시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더 큰 최소한 5 이상 지진파 규모 5 이상 또는 위력으로 따졌을 때는 한 15킬로톤 정도 같으면 이제 그 히로시마에 터뜨렸던 규모가 되는데 그 정도의 위력을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히려 적은 규모의 그 핵실험을 함으로써 우리가 소형화를 완성했다. 사실 이게 더 겁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형화. 스쿼드나 노동에 실을 수 있는 수준까지의 소형화. 사실은 우리 국방부에서 국방백서에는 소형화에 상당한 수준까지 와 있다는 공식적인 평가를 했거든요. 그냥 그 공식적인 평가라는 것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조심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더 앞서 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측도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유엔 결의 위반이 되고 바로 유엔 차원의 국제적 제재에 들어가고 우리도 동참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어렵게 재개한 남북 대화가 또 모두 중단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차제에 우리가 먼저 당국 회담을 제안해서 당국 회담 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지금 합의를 한 거니까 8.25 합의에서요.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이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뭔가 좀 먼저 설득을 하거나 또는 제재를 하거나 뭐 안 되면 당근을 주거나 뭐 이래야 되지 않냐 주도적으로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동의를 합니다. 저는 지금 저는 우리 한국의 핵 논의에 대해서 항상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자꾸 이제 미국이 얘기하고 중국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남북한이 우리 양자가 풀어야 된다. 저는 이번 8.25에 가장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일부에서는 자꾸 이제 북한이 뭐 중국 압력받았는데 그런 말도 있었지만 저는 북한도 자기 스스로가 판단했고 우리 한국도 스스로가 판단했다. 결국은 남북이 이뤄낸 합의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원자력 연구원장이 얘기한 거니까 북한이 뭐 반대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남북한이 지금 우리가 이 세력 각축에서 남북한이 이 같이 힘을 합쳐서도 이 시원찮은데 이건 좀 곤란하다.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서 뭐 그쪽에 어떤 요구사항이 있고 우리가 들어줄 수 있다면 들어주면서 민족 공영의 그런 그 시대를 진짜 저는 남북한이 같이 열어나가야 되고 특히 저는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언급은 좀 삼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도 어제 남북이 이산가족 이 생사 확인 의뢰서를 서로 교환했거든요.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준비 작업은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주체적으로 합의했듯이 8.25 협상 타협을 했듯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도 조금 혹시 정말 무력 도발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선제적으로 좀 정리하는 게 어떠냐. 부정적인 영향을 아마 이산가족 문제에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이 정치 군사적 문제와 이산가족이라고 하는 인도주의적인 문제는 분리해서 이거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 이걸 만약 연계해가지고 뭐 하면은 이 이산가족 문제라든지 인도주의적 문제까지도 사실은 그 정치 군사적인 문제에 엇갈려서 이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요 이산가족 문제는 좀 더 인도주의 문제는 그것대로 별개의 차원으로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가지 제가 추가를 하면
뭐 미스퍼셉션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는데요. 사실 네. 우리가 요번에 이제 원자력 연구원장의 발언도 그렇지만 이게 과연 뭐 진짜 북한의 수뇌부가 네. 어떤 메시지를 갖고 한 건지 아니면 자신이 기자회견에서 그냥 자기 잘한 걸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이때 사실은 저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북한한테 그렇죠. 진위를 확인해야 된다고. 이런 거 할 우리가 때 이 한 라인이 필요한 건데. 예, 그렇죠. 우리가 자꾸 추측을 하면 우리도 북한을 좀 과도하게 추측할 거 아닙니까? 그죠? 북한도 우리에 대해서 하고 이러면은 그렇죠. 오히려 딜이 될 수 있는 것도 잘못되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예.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원자력 관련된 문제 또 미사일과 관련된 실무 국장들이 하루 간격으로 조선중앙통신 네네. 기자와의 질문 형태를 빌려서 대답을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 실무국장의 얘기라기보다는 사실은 어쨌든 북한 메시지가 당국의 있다? 예, 정해진 메시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네. 예. 저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 마지막 질문 제가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일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6일 날 방미하죠. 이거 10월 20일에서 26일 사이에 이산가족 상봉이 예정돼 있고 그리고 10월 25일에서 28일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청에 참석합니다. 작년에 유엔청에 참석해서 북핵 포기 촉구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정을 다 서로 알면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이 있고 뭐 이때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니 많이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가 이런 일정 속에서 주도적으로 뭔가 북한한테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 또 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 대통령이 이런 행보를 좀 이런 일정을 염두에 두고 우리 정부와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짧게 마무리 말씀 좀 듣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북한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대화 채널 지난번에 황병서 우리 김관진 네. 실장처럼 그런 네. 공식적 대화 채널을 이용하다 아니면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에서 서로의 의도를 확인해야 된다. 사실 10월 10일 날 한다는 것도 우리가 추측한 거지. 그렇죠. 북한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산가족도 지금 우리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자꾸 우리가 이미 뭐 이산가족이 잘못될 거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네. 우리는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는 그거를 발언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그 전에는 가급적이면 좀 신중하게 북한을 신뢰하는 태도로 모처럼 이 만들어진 남북한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는 계기를 네. 좀 살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 현재까지 정부의 발표라든지 이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의 그 세 부서의 발표를 종합하고 청와대까지 본다면은 상당히 신중한 네. 그 모든 그런 말씀 맞습니다. 일단 그 이 유엔 결의안에 대한 위배라는 것을 얘기하면서도 네. 상당히 지금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겠다. 예, 예단하지 않고 예. 지켜보겠다. 예.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8.15 합의의 제1항에서 이제 이 당국 간 네. 회담을 하고 필요하면은 부문별 회담도 해나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아직 당국 간 회담이 안 열리고 있는데 네. 이 기회에 당국 간 회담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사례리 그 제의를 해서 예.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 정부 주도의 예. 사태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도 또 하나의 그 독립적 변수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좀 더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두 분 말씀하시고 제안하신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